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해야 돼요? 몇 번 문제야? 연습 문제 2번. 플러스 마이너스이요?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좀 해주세요.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2번에 1번에 답 역차 적은 거 옆에 와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적은 거.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네. 연습 문제 2번. 문제에서 전티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정보를 줬죠. 위치, t초부의 위치를 지금 t에 대한 3차 함수식으로 줬는데 15t 제곱 플러스 48t. 이때 먼저 1번에서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해라. 위치를 그대로 해봐도 좋고 아니면 속도식을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편한 걸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t초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3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48. 플러스 48. 이 친구 혹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3으로 묶어서 t 빼기 2랑 t 빼기 8. 잘했네.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VT 그래프를. 이쪽의 속도인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T가 2초일 때랑 8초일 때를 기준으로 바뀌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차함수 이 그림 맞나? 저희 움직이는 방향은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책보다 아래에 있는 점이 움직이는 방향은 뭘 보고 결정해? 그 속도의 분.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지. 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로 가고 있는지 음수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운동 방향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t가 언제인데? 2초일 때는 8. 이게 1번 정답이 되겠지? 2초, 8초. 그래서 1번 정답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 2번 t가 2에서 9초 사이일 때 최대 속력 구해라. 속력이 뭐지? 속력이란? 속력? 전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그렇지. 전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 근데 이제 보통 속도 속력하고 아무 말도 없으면 t가 몇일 때 속력이라면 순간 속력, 순간 속도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속력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로 속도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에요.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절대값 속도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속력은 방향성 고려 안 하잖아. 크기만 고려하지. 스칼라 값이지. 절대적으로 얘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그거잖아. 절대값 속도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에요. 순간 속력, 순간 속도로 볼 때는.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이미 내가 V 그래프 다 그려놓지 않았나? V 그래프 그려놨는데 T가 2에서 9초까지면은 T가 2초에서 9초까지면은 여기 의미하는 것 같은데 9초까지면 여기 의미하는 거 아닌가? T가 몇일 때 V가 절대값이 가장 클 것 같아요? T가? 추계방 형식의 5에서 절대값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 T가 5일 때 V 얼마 나와?
조일 때 V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나오지? 27. 마이너스 27 나오지 않니?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구해볼래? T가 9일 때 V 얼마 나와요? 21은 21 나오죠. 속력의 최대는 그럼 T가 언제일 때야? 5일 때구나.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되겠니? 27. 그렇지, 27 단위가 나와 있나? 아니, 딱히 없으니까 27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최대 속력. 속력으로 봤을 때 음수를 붙이면 안 돼.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같은 부호를 붙이면 안 돼. 속력은 무조건 0 이상의 값이잖아. 그렇지 않아? 도영이가 말한 대로 이동거리라는 말 자체가 이동거리 자체가 0 이상이잖아 무조건. 그렇죠? 순간속력 의미하는 게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또 질문 안 풀리는 문제 있니? 8장에서? 8에 3번이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F랑 G이다.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해봐라. 8에 3번. 지금 T초의 위치라고 해서 함수를 두 개 줬는데 하나는 2t제곱 마이너스 2t고 하나는 t제곱 마이너스 8t. 좋다. 이에요.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움직이는 방향은 우리가 속도의 부호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속도의 부호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t초의 위치식을 줬으니까 나는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야. 속도 구해볼 건데 그러면은 속도 써보겠습니다. 전 P라 그랬나? PQ. P의 t초의 속도는 4t-2라고 할 수 있고 점 Q의 t초의 속도는 2t-8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거는 t초일 때 위치식을 미분해주면 속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지? 됐니? 얘들아? 여기 한번 t점부터 해석을 해볼게. t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t가 언제 바뀌니? (2일) 때 바뀌어? 2분의 1일 때 바뀌죠. 그렇지 않아? 얘는 속도의 부호가 언제 바뀌어요? 4일 때 바뀐다 얘들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두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봐봐,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두 점이 운동방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어떨 때지? 둘의 V의 부호가 반대일 때지. 둘의 부호가 반대일 때,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볼래? P는 2분의 1 전까지 음수이다가 2분의 1 이후로 쭉 양수잖아. Q는 4초 전까지 음수이다가 4초 이후로 양수지. 그럼 둘의 부호가 반대인 T는 언제예요? 2분의 1부터 4. 얘가 정답이에요. 2분의 1초 초가 4초 미만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속도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벡터 값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점으로 잡은 양의 방향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를 음수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에서는 속도의 부호로 우리가 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t와 같아요. 혹시 질문 더 있을까요? 아버님 괜찮아? 주혁이랑 소희도 괜찮니? 앞에 14. 14번? 그래. 14번 하나만 보고 갑시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 비율로 증가하고 높이는 1cm 비율로 감소하는 원기둥이 있대. 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딱 3cm, 높이는 10cm일 때 원기둥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아라. 하나로 말했네. 보자. 14번. 볼게요. 문제에서 일단 주어진 게 뭔지부터 파악을 해보면 단위 시간당 반지름의 변화율 문제에서 주어졌고 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단위 시간당 높이의 변화율 얘는 감소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cm/s 정도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때 밑면 반지름 높이가 30일 때 라고 해서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RH를 좀 써볼까? R과 H를 좀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지금 기준점이 없어서가 아닐까? 기준점이 없어서 아마 조금 어렵게 느꼈던 것 같은데 T초 후 R과 H를 쓰고 싶은데 언제 기준으로 T초 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까다롭게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점을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잡으면 되거든? 편한 대로 R과 H의 기준점 진짜 편하게 잡아도 돼요. 여러 가지로 보여줄게. 가장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R이 3일 때랑 H가 10일 때를 기준으로 RH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R은 1초당 1cm씩 늘어나니까 T초 후의 반지름은 3 플러스 T T초 후의 높이는 10-T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지. 이렇게 세운다면 나는 T가 몇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지? 0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쌤 저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R이 그냥 0부터 천천히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기준점을 0으로 잡고 R은 T라고 한다면 H는 10-T로 잡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RT를 이렇게 세운 사람 입장에서는 T가 몇일 때 순간 변화를 구하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잡을 거면 T가 3일 때 순간 변화를 구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쓰기 나름이야. 그냥 원하는 대로 쓰면 돼. 원하는 대로 쓰면 돼. 어쨌든 답은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기준점을 안 준 이유도 내가 그냥 기준점을 편하게 아무거나 잡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서 그래. 이해될까? 둘 중에 뭘로 해볼까? 앞에 걸로 해볼까? 그래 앞에 걸로 해볼게. 뭘로 해도 상관없어. 뒤에 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 만약에 내가 RH를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점을 나는 맨 처음에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반지름이 3 높이가 10인 걸로 시작할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 원기둥이라 했으니까 t초 후에 부피를 한번 써보자면 t초 후에 이 원기둥의 부피를 써보자면 일단 이게 밑면 넓이겠지. 이게 밑면 넓이일 거야. 밑면 넓이일 거고 이게 높이일 거니까 이게 t초 후에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원기둥의 부피야. 괜찮아요? t초 후의 부피?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뭘까 생각해보면 t가 0일 때에 dt분의 dv야. 그치? t가 0일 때 부피의 순간면을 근데 이미 t와 v에 대한 식이 있네? 그치? 그럼 dt분의 dv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등식을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좌변은 어떻게 되지? vt에 대해서 미분하면 TV DT t분의 dv가 되겠죠? 1 곱하기 dt분의 dv죠. 우밀히 말하면 v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러고 우변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곱함수의 미분이니까 한번 쌤이 어떻게 미분하는 거 봐봐.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2 3 플러스 t 파이 곱하기 10-t 더하기 3 플러스 t의 제곱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우변 미분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니?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곱함수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t가 몇일 때 우리는 r이 3, h가 10일 때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t에 0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t가 0일 때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t가 0 대입하면 얘가 뭐야? 60파이 오 t가 0일 때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9파이니까 5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51파이. 단위 자체가 이 문제에서 다 센티미터랑 초 쓰고 있으니까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울만 했다. 네, 이제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 부정적분 쪽은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보자. 빨리 끝내고 정적분 넘어가자. 10번 이어갑시다. 10번. 대표님 10번 할 차례 맞죠? 부정적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으로 부정적분이란 무엇인지, 부정적분 어떻게 하는지 배웠었는데 기억은 다 날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부정적분 의미 자체는 얘는 미분의 역으로 태어나게 된 친구라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기억이 나니? 미분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미분하기 전으로 되돌렸을 때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뭐가 생겨난다 그랬죠? 그쵸. 적분상수 C만 우리가 항상 까먹지 않고 써주면 된다 그랬지 얘들아. 적분상수 C 빼먹으면 안 돼. 적분상수 C로 쓰는 이유는 이게 상수가 존재했을 거긴 한데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C라고 무슨 소리를 써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간단하게 부정적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스킬들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 이제 응용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몇 문제 안 나오네. 금방 끝나겠다. 볼게요. 10번. 다음 문제에 답하여라. f'x가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이고 f0이 3일 때 fx를 구해달라. 1번. 모함수가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fx를 구해달라. 그러면 내가 f'x라는 애는 결국에 fx를 미분한 함수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저 fx를 구하고 싶으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부정적분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하기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자는 거야. fx는 그럼 어떤 함수였을까? 3x제곱 적분하면
x 세제곱 4x 적분하면 2x 제곱 플러스 2 적분하면 그치 여기 뭐 붙어야 돼요? 그치 이렇게 해야 부정적분 제대로 한 거지. 실제로 얘를 미분했을 때 f'(x) 이렇게 나오면 납득이 되니? 괜찮아요? 이런 fx 해야지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지. 근데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네. f0이 얼마래요? 아 이게 적분 함수 알려주려고 나온 조건이겠지. 적분 함수가 3인 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온 조건이겠지. 그래서 f0이 3일 수밖에 없으면 fx는 c가 3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다함수, 이런 3차 함수였겠구나.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다. 간단하죠? 1번은 몸풀기 문제니까 2번 다음 이번에는 3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2차 함수의 부정적분들 중에서 x는 0일 때 함수값이 1이고 x는 1일 때 함수값은 5인 함수를 구해야 돼. 봅시다. 얘의 부정적분 중에서 그럼 얘의 부정적분 일단 먼저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의 부정적분 함수를 먼저 써볼게. 이 친구의 부정적분 함수는 3x제곱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이거 너무 훌륭한데요?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되겠지. 그쵸? 어떻게 하는지 다항함수 조금 귀엽죠? 이렇게 지수 플러스 1에서 역수로 나오고 앞에 그러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를 늘려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에 적분함수 모르니까 C 이렇게만 붙여주면 얘가 부정적분함수지. 괜찮아요? 이 함수의 부정적분함수 얘를 미분해서 실제로 얘가 나오지. 그러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함수 어떤 애 하나가 있는데 얘가 0일 때 함수값이 1이래. x는 0일 때 x는 0일 때 C잖아. 이게 1이라는 거지. x는 0일 때 함수값이 1이래. 또 x는 2일 때 함수값이 5래. 이 함수가 이 부정적분함수가 x는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8-4a 플러스 c인데? 그치?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5래. 괜찮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c는 1이다. 그럼 나오고 a는 얼마 해야 돼요? a는 1이 해야 되죠. 그쵸? a는 1이다. 그래서 부정적분 중에서 그런 친구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계산이 뭔가 이상하네. 미안해요. 2A구나. 이렇게 계산 실수했네. 미안합니다. 그치, x에 2를 대입했는데 2분의가 아니라 이거 미안해요. a가 얼마죠? 2가 나와야 되죠? 2가 나와야 되네. 그러면 부정적분 함수를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는 그렇다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얘였던 거죠? 얘가 정답이 되면 되겠네. 라스트 3번 0,-2랑 1,0을 지나는 곡선 fx 위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의 정비례한데 이때 fx는 얼마인가? 한번 말은 되게 거창하게 했는데 의미 파악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fx 위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아? f'(x) 아니야? 여러분 배운 대로? 미분에서 배운 대로? fx의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의미하는 게 뭐야? 미분계수 의미하는 거지. f'(x) 개념 부분에서 우리 나왔지? 그쵸? f'(x)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다는 거 나왔었죠? 그럼 얘가 결국에 뭐야?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4의 정비를 한다? 뭐야?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x를 x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선생님 식은 이해가 되니? 왜냐면 정비례한다 했잖아. 얘는 정비례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정비례한다. x와 y가 정비례 관계예요. 식을 어떻게 세워요? y는 ax라고 하죠. 정비례 정의 자체가 x가 k배 되면 y도 k배 되는 관계일 때 정비례 관계라고 하잖아. 그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 프라임 x 그러니까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에 정비례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그 상수는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문자로 나타내야겠지. 얼마만큼 비례 관계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식 세우는 건 이해가 될까?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얘를 부정적 분하면 fx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부정적 분해볼까? fx는 그러면 뭐 a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묶어도 되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적분상수식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구하고 싶은 저 fx를 이해는 될까?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식이? 쌤 식 혹시 이해 안 되면 말을 해줘야 돼. 그치? 미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왔는데 근데 다행히도 문제에서 조건을 두 개 추가로 줬죠. 0,-2와 1,0을 지나야 된대. 그치? 그럼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대입해줄게요. 먼저 0,-2를 대입하면 0,-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C다 라는 조건 나오지. 그래서 C가 일단 바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또 1,0을 지나는데 그럼 0은 1 대입하면은 이게 2A 플러스 C가 되니까 1,0 대입하면 근데 C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우리는 A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국에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x는 그럼 뭐였던 거야?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였던 거죠. 어때요? 너무 쉽지 않니? 부정각분? 앞에서 미분해서 정리하면 부정각분이 아마 미적분에 있는 모든 단어 중에 제일 쉬울걸? 부정각분 단어이 사실 엄청 빨리 나가도 되는데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네. 그 다음 14번 자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다음 그림과 같다. fx의 극대값은 0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6일 때 함수 fx를 구해주세요. 우리 두 달간 미적분하면서 실력 좀 많이 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네. 그림 봐봐 얘들아. 그림 봐봐. f'x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실절편 다 줬네. f'x 어떻게 쓸래? ax 이렇게 쓸 거예요?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절편 다 주어졌으니까 3차 함수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야 합차 생각하면 사실 식정리 되게 깔끔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엄청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4ax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얘는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fx의 도함수지. 그러면 얘를 뭐 하면 fx 얻을 수 있어요? 적분. 부정적분하면 fx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fx 한번 일단 써보자. 이게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4분의 ax 제곱 4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c 나와 부러워요.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지.
잖아요. 미지수 딱 모르는 거 두 개네. 조건 두 개만 나오면 되겠다. A랑 C 구하려면. 맞아요? 다행히도 조건 두 개 줬네. 그때값 0이고 극소값 마이너스 16이네. 그럼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건 얘가 x가 몇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몇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이거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f 프라임 x 그래프 볼까요? 증가감소 말해볼래? 너희가? 증가감소 어떻게 돼요? fx? 감소하다가 감소 어디까지 감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다가 여기서 한 번 극소가 생기고 어 다시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0까지. 0까지 증가하다가 0에서 그때 찍고 어 2까지 다시 감소하다가 2까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2에서 극소 찍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 맞아요? fx? 이런 그래프 나와야 되는 거 맞니? 맞아요? 이런 그래프 나와야 되는 거 맞니? 맞아요? 아 훌륭한데? 맞아요. 실제로 증감 우리 전통에서 열심히 했었지. 증감표 막 그리는 거 연습도 하고 그래서 도함수 부호가 결정하는 게 원래 함수의 원시의 함수의 증가감소니까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나와 실제로. 그러면 얘는 그때값 언제 가지니? 2하고 0일 때 극소값은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일 때 가져요. 근데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둘이 어떨까? 같아요. 같아요. 어차피 같아요. 그래서 극소값 그냥 마이너스 16이라고 얘기해 준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먼저 0에서 극대값까지는 그럼 0일 때 얼마야? C인데 이 극대값이 얼마래? 0이라 했지. 극대값이 0이라는 건 C가 0인 거 알려준 거죠? 아 C가 0이구나. 바로 나왔네. 그 다음 극소값 2에서 가져도 F2가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4A 마이너스 8A 8A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이거 얼마래?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래. A는 4였던 거죠. 아 A가 4였어? 그럼 fx는 결국에 어떤 함수인 거야? fx는 결국 x 4제곱 빼기 8x 제곱 이런 함수였던 거죠. c는 0이니까 얘가 정답. 괜찮니? 괜찮아요? 네, 좋아요. 다차함수 그리는 꿀팁 기억하고 있니? 우리랑? 있니? 어떤 fx가 4차 함수야. f 프라임 x x축이랑 막 1, 0, 2 이렇게 만나. 그럼 fx 어떻게 그릴래? 막 1, 0, 2 이거 딱 봤을 때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실근이 막 1, 0이야.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4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하면 fx 어떻게 그릴 거야? 여기서 극값까지 이렇게 그려야지 바로.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 뭐 보고 그리는 거라 했어? 이거 극값 안 구해봐도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뭐 보고 그리는 거라 했어요? 같이 함수 그릴 때? 이 간격 보고 그리는 거예요. 물론 최고 차함계수도 중요하지. 간격 보고 그리는 거야.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2죠. 그러면 마일 0, 2에서 극값까지 해야 되잖아. 그치? 너가 생각해볼래?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 포인트일까? 0에서 2까지 감소하는 포인트일까? 무조건 2까지가 더 커요. 이 간격이 길면 길수록 떨어지는 게 더 커야 돼.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너희가 정말 수학 상위권으로 가려면 이거 하나하나 극값 대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그래프 기형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야 돼. 다음 그래프 기형이. 그럼 얘는 당연히 어때야 돼? 가격 똑같잖아. 그럼 어때야 돼? 똑같 같아야 돼.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너희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최고 차의 양수 기준으로 너희가 fx 4차 함수면 도함수 3차 함수지.
f 프라임 x 3차 함수잖아. f 프라임 x가 x축과 만나는 실근이 뭐 예를 들어서 마상 1, 2 이렇게 줬어. 그러면 3차, 4차 함수 어떻게 그릴래? 해보차의 양수라고 생각하면 내려오다가 마상에서 올라갔다가 이래서 조금만 내려가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아? 이 간격만 보고도 개념이 딱 떠올라야 돼요. 4차 함수 그릴 때. 이해가 돼요?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4차 함수 우리 그릴 때 4차 함수 다함수 그릴 때 이 정도 지금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함수 그릴 때 여기서 나아가서 그러면 간격이 똑같으면 무조건 이런 선대칭인 4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돼요? 이 간격이 길면 길수록 증가함수 폭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다함수에서. 그쵸? 네, 넘어갈게요.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되게 하나하나가 고등학교 가서 문제 푸는 시간을 갈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함수값을 대입해서 뭐가 더 큰지 계산하고 있는 애랑 보자마자 파악하는 애랑 많이 차이가 나요. 다음 문제 17번인가? 17번 두 다항함수 fx랑 gx가 dx분의 dfx 더하기 gx 이거 어떤 표현이었지? 미분, 그치?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었죠. fx 더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랬더니 2x 더하기 1이 나왔다. 그 다음 또 오른쪽에는 dx분의 dfx gx fx 곱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그쵸? dx 분모에 있는 dx는 x를 도구로 미분하여라. 분자에 있는 d 머시기는 미분 대상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자면 먼저 왼쪽에 써있는 식을 쌤이 이제 새로 써볼게. 그러면 그냥 f'(x) 더하기 g'(x가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른쪽에 있는 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fxgx 곱함수의 미분한 함수가 그러니까 f'xgx 더하기 뭐 fxg'x가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라는 거겠지. 이 플러스 2가 뭐시기 하네. 3x 제곱 마이너스 사실 안 풀어서도 될 것 같긴 한데 각각 정리만 해볼까요? 우리가 근데 구하고 싶은 건 f'x, g'x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우리는 fx랑 gx가 궁금하지. 그치? 그러니까 fx, gx로 되돌려 주겠어. 원래 식으로. 그러려면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되돌려보자. 얘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 10원 네, 상수를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적분 상수.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 그냥 쌤이 그냥 씨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지. 얘네는 적분을 딱 하나만 하니까 함수에 대해 함수가 딱 하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적분을 지금 두 번 할 거잖아. 당연하게도 여러분 부정적분 했을 때 나오는 적분 상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뭔지 몰라서 상수 이렇게 문자 C로 쓰는 거지 항상 일정하게 나와 상수가? 아니야. 항상 상수가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분을 당연히 여러 식에 대해서 할 때마다 적분 상수가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적분 상수랑 여기서 적분해서 나오는 적분 상수는 당연히 다른 애겠지. 그러니까 운이 좋게 같을 수 있다고 쳐도 웬만한 경우 다르게 보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문자를 이렇게 적분을 여러 번 해야 될 때는 문자를 좀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적분 상수를 뭐 C1, C2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좋아. 괜찮니? 그럼 아래식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x 세제곱 빼기 x 제곱 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여기서도 적분 상수가 나올 건데 여기서 적분 상수는 얘랑은 분명히 다를 거니까
개별적으로 한 부정적분이니까 다르다는 의미로 좀 문자를 구분해주면 좋아요. 얘를 아예 막 C가 아니라 뭐 K라고 하던가 아니면 둘 다 C를 쓸 거면 C1, C2 이렇게 쓰던가 괜찮아요? 각각 적분상수 이렇게 부정적분 여러분 할 때는 항상 적분상수를 좀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해 사소한데. 그러면 fx, gx 구하려면 우리 결국에 C1, C2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C1, C2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보면 다행히도 문제에서 다 줬네. F0과 G형을 줬네. 다 줬잖아.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겠죠. 대입만 한번 해봅시다. 1번식, 2번식이라고 할까? 먼저 1번식 정리하자. x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C1이 1은 C1이다. 괜찮아요? 2번식에 x는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C2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C2이다. 괜찮아요? 그러면 C1, C2 구했으면 우리가 곱을 다 알고 있네. 그럼 둘이 더하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인 거. x 빼기 2인 거. 아하 좋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직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마 직접 해봐도 얼마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얘들아. 여기서 우리는 합과 곱 중에 누구에 주목해야 될까? 누구에 주목해야 될까? 곱. 맞아요. 정답. 너무 잘했어. 잘했지. 훌륭해요. 왜냐하면 fx, gx가 다항함수일 때 더해서 얘네 되는 건 어때? 많아요. 엄청 많지. 무수히 많은데 곱해서 얘네 되는 건 어때? 얼마 없어. 어차피 얘가 인수분해 되는 게 한정적일 거 아니야. 얘 인수가 무한히 많니? 인수가 무수히 많아요? 아니잖아. 어차피 다항함수끼리 곱해서 이거 나오는 거 되게 한정적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곱에 먼저 주목을 해야 돼.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네? 그래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그래 딱 봐도 둘씩 묶기 이쁘게 생겼네. 그렇지 않니? 딱 봐도 둘씩 묶어주면 이쁘게 생겼다. 그치? x 빼기 1로 공통인수가 다행히 있었네. 이게 fx 곱하기 gx잖아. 괜찮아요? 너무 깔끔한데? 그럼 이제 생각해봤을 때 사실 둘 중 하나거든? 뭐 얘가 1이고 얘가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하나씩 가져가거나 둘 중 하나지. 근데 상수함수랑 3차함수를 생각하면 합이 2차함수 나올 수가 없지. 결론적으로 당연히 보자마자 보이겠지만 하나가 x제곱 플러스이고 하나가 x 빼기 1이면 되겠죠. 그쵸? 둘 중에 하나가 x제곱 플러스이고 x 빼기 1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면 f0이 얼마였지? 2였죠. g0은? 그럼 fx가 둘 중에 누구였을까? X제곱 얘가 fx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면 이 둘이 더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각각이 fx, gx여야 되는데 f0이 2이고 g0이 마이너스 1인 거 고려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합과 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x제곱 플러스 2고 gx가 x 마이너스 1일 때겠구나. 그래서 fx, gx를 각각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미안해요. 네. 아이고 오늘 너무 열심히 했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너희들이 뽑히 남기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끊어서 할게요.